그래서 선생님, 저는 사실 책을, 내 돈 내산, 저는 사실 제가 직접 내서 읽어보다가 내용이 너무 괜찮아서 이제 선생님을 찾게 됐어요. 그래서 인터뷰까지 하게 됐는데, 요 책에 선생님이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인트로에. 이런 분들한테 추천한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첫째.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데 마음을 어떻게 가다듬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도 투자 성과가 없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주식 투자를 할 때 불안하고 초조해서 수시로 시세창을 확인하는 사람. 이건 안 돼. 그리고 네 번째. 주식 매매를 기본적인 원칙도 없이 충동적으로 자주 하는 사람. 이것도 안 돼. 다섯 번째. 주식 중독 문제로 자신과 가족이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주식 투자 실패로 답답하고 우울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투자와 삶에서 균형을 찾고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고 써주셨더라고요. 저는 이 얘기가 되게 공감이 갔고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나 혼자 이제 알지 말고 다른 분들한테도 이야기를 해보자 하게 돼서 이제 우리 선생님까지 모시게 됐던 거거든요. 네. 선생님 이 책을 보니까 이제 파트를 9가지로 나누셨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파트가에서 간단히 이제 질문을 해볼까 해요. 네. 첫 번째, 우리 아까 얘기했던 질문들이랑도 중복되기는 하는데, 개인 투자자가 진짜 힘든 이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나요? 네, 실제로 우리가 생물학 또 의학에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인간의 기본 단위가 세포이기 때문에 세포부터 공부를 하는데 투자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하는 행동이고 거기에는 심리적인 게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이 투자 시장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시장에서도 기본 단위가 결국 인간인 거고 또 인간의 어떤 심리가 분명히 영향을 끼친다. 쉽게 얘기하면 이 거대한 투자 시장에 주식 시장에 매수자도 있고 매도자도 있고 또 관찰자가 있잖아요. 관찰자인데. 네. 그러니까 매수자는 같은 가격으로 주식을 사지만 기대가 다르죠. 올라갈 걸 기대하고 사는 거고 매도자는 같은 가격인데 떨어질 거를 기대하는 거고 예상하는 거고 관찰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짬을 보는 거죠. 그래서 기회를 호시탐탐 기다리고 있는 건데 재미있는 게 우리가 그런 의사결정을 합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의 동기나 욕구는 다 다르다는 거죠. 굉장히 희한한 그런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게 이제 주식시장이다. 결국 그 각각의 그런 동기 그리고 의사결정의 과정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제 궁금하게 여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을 한 게 이 책인데요. 결국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 불확실성을 다루는 의사결정에서는 이 주식시장과 같은 게 대표적인데 결국 우리 인간의 뇌가 기본적으로 충분히 학습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 책에서 이제 주로 다루게 됐죠. 그런 얘기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래서 두 번째 파트 뇌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러면요? 이제 뇌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결국 의사결정을 할 때 뇌는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정보를 우리가 수집을 하면 감각계양을 통해서 그 정보를 우리가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하게 되는 과정에 몇 가지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예를 들면 상승장, 강세장이다. 그러면 우리 뇌는 우리 감정의 변화가 또 생기고 그 감정이 행동에 영향을 주죠. 대부분 이때는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이때 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사용이 되는 기전이 이제 보상 시스템, 도파민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작용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강화 시스템, 보상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결과가 좋으면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성장하고 혁신을 이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상 시스템이 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 이 보상 시스템이 너무 과도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이 보상 시스템의 이제 세 가지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네. 첫 번째 특징은 즉각적인 만족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그 지연된 만족을 경험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도파민이 나오는 경우, 이런 데 취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박을 해도 빨리빨리 회전하는 도박, 예를 들면 이제 바카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뭐 몇 초, 몇십 초만 해도 한 판이 끝나는데, 그래서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도박이죠. 근데 로또도 같은 도박이지만 중독성이 매우 낮은 거죠. 이것은 결과가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회전율. 그래서 그 결과가 빨리빨리 나오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트레이딩 개념으로 아까 단타, 이거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되는 이 보상 시스템이 과도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그때 이 도파민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그걸 더 강화시켜주고 조절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어떤 결과보다는 예측을 할 때 도파민이 더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맛집에 간다. 만나는 걸 먹을 때도 기분이 좋지만 사실은 맛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는 상상을 하고 예측을 하면서 이게 맛있을 거야 라고 기대를 할 때 도파민이 더 많이 나와요. 실제 도박하시는 분들이 도박장에서 할 때는 그 집착을 하고 몰입을 하면 즐거운지도 잘 모르는데 더 행복할 때는 강원랜드 총알 택시 타고 갈 때가 머릿속에서 행복 회로를 미리 돌리거든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네. 그러면 이 돈 벌어서 나는 벌써 어디 요트를 타고 어디 호텔에 가 있고 이런 상상을 하는 게 이미 그 행위를 하기도 전에 도파민이 먼저 나와버립니다. 꿈을 이룬 것처럼. 와, 진짜 무서운. 그러니까 이분들의 특징이 실제 결과가 좋으면 거봐 하면서 더 하게 될 거고,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예측하고 예상할 수 있고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취약한 분들은 그 행동을 결국은 계속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규칙적인 보상보다는 간헐적 보상에 훨씬 더 도파민이 많이 나온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보너스를 받을 때가 월급 받을 때보다 훨씬 기분이 좋은 게 당연한 거죠. 월급을 매달 타박타박 받으면 처음엔 좋은데 나중에는 그냥 당연한 게 되는 거고, 근데 예상 못했던 보너스가 나오거나 인센티브가 나오면 상당히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 회사를 이직하기보다는 조금 더 있다 보면은 언제든지 보너스가 나올지 몰라. 그래서 존버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에서도 급등주를 자꾸 쫓아다니고 한 번에 뭔가 크게 이득을 보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배당주, 이렇게 차근차근 어떤 수익이 생기는 그런 주식 투자보다는 급등주를 쫓아다니는 분들이 이렇게 한 번에 뭔가 대박을 추구하는 근데 그런 게 예측이 안 되는 간헐적인 보상이라는 개념으로 이 보상 시스템이 작용을 하거든요. 이런 어떤 특징인들의 더 취약한 분들이 중독에도 잘 걸리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반면에 하락장일 때도 마찬가지인데, 하락장일 때는 우리 뇌는 이제 회피 시스템이 작용을 해요. 회피 시스템은 일종의 이제 불안 시스템과 관련이 됩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결국 그 고대 원시 시대 때 생존을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어제 내가 어디 사냥을 나갔는데 호랑이가 나타나서 내가 죽을 뻔했는데 겨우 살아났다. 그럼 오늘 사냥을 나갈 때는 호랑이 비슷한 것만 와도 패턴을 읽어서 빨리 반응하고 미리 반응하고 과잉 반응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가 있었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몸에 뱄기 때문에 비슷한 것만 봐도 빨리 패턴을 읽고 과도하고 빨리 반응을 해야 생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회피 반응, 그러니까 정말 나한테 이게 손해가 되고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우리 몸에서 인지가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몸은 이 불안이나 공포가 생기면서 알람을 울리고 도망가야 될지 싸워야 될지를 결정하게 하게 합니다. 이럴 때 대부분 준비가 안 되면 도망을 가는 게 이제 패닉 셀 현상이 생기고 얼어붙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작용할 때 우리 뇌에 이런 편도체라든지 이런 뇌에 있는
회피 시스템이 작용을 하면서 이 사람의 행동에 또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다 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고 사람의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되어 있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합리적이고 건강한 또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유지해야 될 이런 투자가 굉장히 꼬이고 어렵게 될 수 있다. 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뇌가 이 의사결정에 중요하고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